경매로 매달 일하지 않고 버는 수익을 생각하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의동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뻘쭘하게 서 있다가 그냥 나오신 적이 있다고요? 중개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불편하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에 가서 뻘쭘히 있다가 원하는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임장을 때려치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중개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개사무소 깨기의 방법,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개사무소 임정 깨기를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 검색을 마치고 법원에 입찰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커다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장입니다. 임장 갈 때 소풍 가듯 즐기시라고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나서 3군데 이상 중개사무소에 들러 임장하시라는 말씀도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개사무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척 금지입니다. 어설피 아는 정보로 중개사에게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적어도 그곳 부동산의 전문가는 현지 중개사입니다. 매물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뿐만 아니라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도 현지 중개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의 개발, 새로 나는 도로, 전철이나 지하철역, 예정지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어느 중개사분들은 경매에 관해서도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금매에 관한 정보까지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경매에 낙찰받을 때보다 금매로 부동산을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둘째로, 매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매 임장 가서 무슨 소리냐고 하실 텐데 이 물건은 내가 꼭 사야겠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수인이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집을 보여줍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을 보고 왔을 때 직접 집을 보지 않고도 물건을 상상해보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아이쇼핑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백화점 매장에서 옷을 둘러보고 아울렛에 가서 비슷한 옷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고르고 부동산의 아울렛인 법원 경매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조건만 맞는다면 당장 거래할 것처럼 임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발 공부하러 가는 티를 내지 마세요. 가끔 임장하러 가시는 분들을 보면 백팩에 공책을 가지고 다니며 나 임장하러 다녀 라고 행동으로 말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메모는 자제해주세요. 중개사무소는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교육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임대료 내가며 사무실 유지비를 주는 중개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중개사들에게 정보는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차 안에 두고 내리시고 정의 부동산 중개사의 이야기를 메모하고 싶다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다 아니면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어 표시나지 않게 녹음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음하지 않더라도 3군데 이상 비슷한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것을 잊기 전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중개사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집중해서 들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님께 목적을 정해 정확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사 온다. 내가 얼마 정도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목적을 정해 이야기합니다. 이때 투자금의 액수도 정해놓고 가야 좋은데요. 보통 제 경우에는 감정가 내외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내 돈은 얼마 정도 있고 대출을 땡기면 이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야 중개사님들도 거기에 맞는 집, 즉 내가 원하는 물건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며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중개사님은 솔직히 경매 임장하러 왔다고 얘기한 후 낙찰되면 중개사님한테 매물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면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개사님의 성향 파악도 중요한 임장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조사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매매가는 얼마지? 금매가는 얼마일까? 전세 보증금은 얼마나 하는지, 월세로 넣는다면 얼마에 얼마 정도 받나, 분명 체크리스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나 KB 시세 등도 조사를 하셨겠죠.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도 하셨을 테고요.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란 팔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매매 가격이 적혀 있다고 봐야겠죠. 알고 싶은 사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알려주지 않는다고 대화의 맥을 끊어가며 얼마 물어보고 조사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진 말아주십시오. 그냥 흘러가듯 대화해주시고 중개사님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내 편인 중개사가 있는 현장은 다음번 임장에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낙찰받게 된다면 매도를 맡길 뿐이니 내 편인 중개사님이 그때 수수료 깎지 말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개사님의 말을 가로채지 마세요. 임장을 가시다 보면 여성분의 중개사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여자들의 언어와 남자들의 언어를 다릅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7,000단어 정도 구사한다면 여자들은 1만 단어 이상 구사한다고 합니다. 여성 중개사님들은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을 주로 하시고 남성 중개사님들은 지역의 개발 호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구사하는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시는 게 좋은 임장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와이프의 경우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와이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저는 당신 이것을 잘못했고 그 사람 입장에서 화낼만 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한 점, 와이프가 잘못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가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와이프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남편이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주고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라며 말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 와이프는 자기 편에 설 변호사를 원한 것이지 사건의 판단을 바라는 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와이프가 이야기하면 강한 긍정을 해주고 상대편이 나쁘다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제 채널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원고를 작성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썸네일, 제목도 만들어야 합니다.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이번 주는 빼먹을까 하는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자료 수집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영상을 찍어 여러분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분의 신천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공부하고 영상 업로드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공부하며 영상을 만든다면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1년 후에는 매월 일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경매에 관련한 책을 더 깊숙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장 가서 중개사님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익을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의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습도, 온도,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밤맛 없더라도 꼭 챙겨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